4주차 다문화 상담 장애물과 관계 및 기법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강 1-1과 1강 1-2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강 1-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6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차시의 수업 목표는 멕시코계 페르난도 가족의 상담 사례를 통하여 다문화 상담의 이슈를 개관하고 서구적 치료 형태가 문화적 소수민족 집단에 부적절하며 적대적일 수 있음을 문화 제한적 가치, 계층 제한적 가치, 언어 장벽적으로 탐색하고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페르난도 가족의 상담 사례를 요약하면 페르난도는 56세의 멕시코계 미국인으로 레푸지오라는 35세 여성과 결혼하여 10명의 자녀가 있으며 그중 아들 셋과 딸 1명과 함께 멕시코에서 살다가 3년 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동네에서 자가용 없이 살며 생활 수준은 미국의 빈곤 수준보다 훨씬 낮았지만 멕시코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하였습니다. 페르난도는 환청을 호소했고 종종 혼란에 빠졌으며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아서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건강이 나빠졌으며 취직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했습니다. 상담자는 페르난도의 부부가 자신들의 상황을 영어로 설명해 주기를 바랐으나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자는 영어가 되는 2명의 자녀 중 막내 아들에게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의 통역으로 가족 상담이 진행되면서 페르난도는 긴장했으며 심한 공포와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 환각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자는 부인 레퓨지오에게 남편의 입원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상담자가 남편을 입원시키는 절차를 착수할까봐 그녀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자는 부인에게 페르난도와 함께 주 후반에 다시 오라고 했으나 부인은 남편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며 사실 오늘도 남편을 억지로 상담실에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상담자는 페르난도 씨에게 여기에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신을 돕고 싶으니 한번 여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음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시는 에스코베드 박사와 직접 대화하실 거라고 안내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 페르난도 가족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페르난도 가족 사례를 통한 다문화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담자와 페르난도 부부와의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면 페르난도 가족을 상담하는 것이나 그 회기에서 그들을 계속 만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까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에스코베드 박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요? 자녀가 상담자와 가족을 위해 통역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면 이것이 멕시코계 미국인 가족에 대하여 갖는 문화적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담자가 남편과 부인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가족 중 자녀들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문화적 해석을 할까요? 상담자는 페르난도 씨의 증상을 심각한 병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입원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요. 상담자는 페르난도 씨가 집에서 나가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상담 방법은 없었을까? 페르난도 씨 가족 이슈의 질문에 대한 다문화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난도 씨 가족 사례에서 제기된 이슈의 질문에 나타난 문화적 충돌과 상담 치료적 장벽은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상담 전문가들에게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들의 세계관과 문화 가치 그리고 생활 상황들에 접하여 이해하고 상담자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치료 관계라는 문화적 학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내담자와 작업하는 새롭고도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법들을 발달시키고 전통적인 심리치료 외의 조력 과정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르난도 씨 사례에서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을 위한 장벽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페르난도의 편집정적 반응과 의심 및 환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틴 문화의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문화적 요인에 의해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것에 대하여 허용적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 또한 특정 문화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문화적 기반의 증상이나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와 심리치료자는 지나치게 내담자의 내적 역동에만 초점을 두어 농사일로 인한 유독성 농약 중독과 같은 외적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페르난도시 가정과 같이 가난한 내담자들은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건강기관을 찾아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식하고 페르난도시 가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이나 기타 형태의 아웃리치 방법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언어 장벽은 종종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들을 불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담치료는 주로 언어적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페르난도시 가족처럼 표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내담자들은 상담과 치료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페르난도시 가족 상담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자녀를 통해 가족과 의사소통하려는 치료자의 의도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 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라틴계 가족 내에서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권을 침해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페르난도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많은 문화적 쟁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미스터 M과 같이 성을 부르지 않고 페르난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라틴 문화와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정의 지도자인 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라틴 민족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문화적 경향이 있음을 상담자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적 제한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의사소통이 깨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간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라는 용어는 스톤키스트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중 문화 구성원이라는 의식 때문에 이중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통적 상담과 치료의 비판적인 사회과학자들은 전통적 상담과 치료가 서구식 개인주의의 용어로 개념화되었으며 심리학과 치료가 사회적인 힘을 사용하며 현상을 유지시키는 부속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눈에 비친 전통적 치료자들은 서구식 가치를 전달하고 그 아래에서 기능하는 사회적 매개체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통적 치료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츠는 전통적 치료자들은 치료를 지배사회와 다른 생각이나 신념 그리고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본다면서 이를 강력한 정치적 책략으로 사용하는 노예 지배자와 같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치료가 갖는 몇 가지 문화적 기반의 특징이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을 유발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적 제한적 가치, 개인의 초점 두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형태는 대부분 개인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서구 문화와 사회는 개인주의, 자율성,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는 능력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목표로 인식하여 왔습니다. 특히 피아제와 에릭슨 등의 발달 이론가들은 건강한 발달로 개별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페더슨은 모든 문화가 개인주의를 바람직한 관점으로 보지 않으며 특히 비서구적 문화에서는 개인주의가 계몽되어야 할 핸디캡으로 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비서구적 사회에서는 심리사회적 조작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 집단 또는 집단적 사회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개인에게 취하는 최대한의 형벌은 의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개인이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잘못된 행동에 따르는 가장 주된 정서적 요소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은 개인적인 감정인데 비해 수치심은 집단적인 것으로서 가족이나 집단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아시아계 내담자들은 대체로 의존적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미성숙한이라는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이는 아시아계 내담자는 의사결정 과정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떤 아시아계 내담자가 저는 그 결정을 혼자서 내리지 못하겠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하여 상담자가 상담 목표를 정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한다면 적절한 상담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1강 1-1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1강 1-2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